전국 2,500여 고교생들이 오는 14일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수업 거부 연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15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이 $20억 규모의 노인 전용 서민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전국 2,500여 고교생들이 오는 14일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수업 거부 연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학교생들과 정치인들까지 동참해 대규모 연대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인 인파워에 따르면 뉴욕시에선 퀸즈에 있는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를 비롯해 60여 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롱아일랜드 그레인넥 사우스 고교와 맨해튼 헌터 칼리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크레스킬, 리치우드, 해켄스 고교 등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과 교사 등 20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시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희생자 17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최소한 17분씩 행진하며 전례 없는 단결과 정치적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량 살상 무기 판매 금지,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킨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은 총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피켓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블레어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하철역으로 행진, 일제히 백악관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학생들은 백악관 정문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라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15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판매세 및 소득세 증세,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추진됩니다. 머피 주지사가 공개한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학교 지원 확대, 학자금 보조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무료, 재산세 공제 확대 등 머피 주지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374억 책정됐습니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는 판매세를 7%로 올리고 부유층 대상 소득세 증세와 연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제한됐습니다. 새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내로 현재 $8.06인 최저임금을 $11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4년 안에 $1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공립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을 $149억 확대했으며 경전철, 기차, 버스 지원 예산을 $2억 4,200만 증액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 구입 시 부과되는 판매세도 7% 오릅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동결됐던 가족이민 3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전달 2005년 12월 1일에서 9개월 빨라진 2006년 9월 1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지난달 한 달 진전에서 후퇴한 3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 6개월 진전된 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에도 4개월 이상 진전돼 2017년 9월 22일까지 앞당겨지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주 진전되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2년 1월 1일에서 계속 멈춰 있는 답보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하면서 다소 주춤했으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6주 진전에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앞서 보도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이민 문호가 순조로운 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0만 달러 투자 이민과 비성직 종교 이민은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중단됩니다. 취업 이민에서 4순위 가운데 비성직 종교 이민과 5순위 50만 달러 투자 이민 부문은 불능 처리되면서 영주권 발급이 일시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방의회의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50만 달러 투자 이민은 3월 24일부터 중단이 예고됐고 비성직자 종교 이민 역시 같은 날 중단될 수 있다고 연방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문을 제외하면 취업 이민 1에서 3순위는 전월에 이어 4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취업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일자 경우는 1에서 5순위 모두 오픈됐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이 20억 달러 규모의 노인 전용 서민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슨 의장은 12일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뉴욕시 주택공사가 소유한 부지에 총 15,000가구의 노인 전용 서민 아파트 건립 계획을 밝혔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존슨 의장의 구상은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20억 달러를 들여 뉴욕시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터나 주차장 등에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 단지에는 넓은 공간의 아파트에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노인 세입자를 별도로 수용하면 기존 시형 아파트 공간에 5만여 가구의 서민 가정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노인 전용 서민 아파트 건립 계획을 결심했으며 첫 단계로 올해 시정부 예산안에 5억 달러를 해당 사업 예산으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추진하는 노인 전용 아파트 예산은 시의회의 예산안에 포함된 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5월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외교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전 트위터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새 국무장관이 된다며 그는 환상적으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에 대해서는 렉스 틸러슨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국무장관을 바꾼 것은 회담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대북 강경파로 불리지만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있어 한국 정부 등과 소통하면서 마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경질설에 시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후변화 정책이나 국무부 인사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대북 정책을 두고도 대화파인 그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해 한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 아스펠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새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해 최초의 여성 중앙정보국 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인간 승리의 주인공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세계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대변인은 수요일 오전 스티븐 호킹이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14일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은 곧바로 애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유명 우주론 학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별 하나가 막 우주로 떠났다며 우리는 경이로운 인간과 작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이자 카네기 연구소의 웬디 프리드만 박사도 그의 공헌은 아인슈타인 이후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는 이어 그는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 정신의 아이콘이 됐다며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탁월함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우주론자인 마이클 터너 박사 역시 자신의 SNS에 그는 우리가 질문하려고 애써왔던 가장 큰 의문에 화두를 던지려고 노력해왔다며 그 예로 우주의 탄생과 블랙홀, 시간의 방향 등을 거론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내 한국 지상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국상공회의소는 12일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주환 LG전자 북미 지역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무역 규제 속에서 지상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코참 대표단이 워싱턴 DC의 상무부 등 연방기관과 연방상하원 무역소위원회 등을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FTA 재협상과 무역 제한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이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넓혀오자 월마트가 식품 택배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월마트가 뒤늦게 식품 택배 서비스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는 올 연말까지 100개 도시에서 식품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욕시에서는 당일 배송 서비스도 개시할 방침입니다. 월마트에 따르면 고객이 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매장 직원들이 이를 포장해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토록 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주문 상품의 가격은 매장 가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택배 요금이 건당 9.95달러이고 최소 30달러의 상품을 주문해야 합니다. 회사 대변인은 우버 테크놀로지가 1차 택배 협력사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다른 배송업체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 통계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 2016년 인수한 온라인 유통업체 제트를 통해 뉴욕에서 식품 당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식품 택배 시도는 아마존의 신속 택배 서비스인 프라임 나우와 경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지난달 홀푸드의 택배 서비스 지역에 6개 대도시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가능 지역은 전국 수십 개 도시 규모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과속도는 신호위반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적발된 후에도 버젓이 뉴욕 시내를 주행 중인 운전자가 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5차례 이상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이 5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켓을 가장 많이 받은 차량은 2016년 6월 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과속 등으로 75차례나 적발됐습니다. 난폭 차량 50대의 단속 적발 유형을 보면 214건이 신호위반이었으며 과속이 2,438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나 단속에 적발되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감시 카메라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 티켓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법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신호위반이 적발되더라도 포인트는 부과되지 않고 $50의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측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자 민주당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캠페인과 러시아 간의 담합이나 조정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측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패널의 최고 민주당원은 화요일 트럼프 선거운동과 러시아 간의 공모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담 쉬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정보당국이 1년 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이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월요일에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습니다. 한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현재 이 사건을 별도의 범죄 수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 쉬프는 공화당이 조사하는 신용만 하고 사건을 증거 없음으로 덮어버린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향후 특별검사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3월 1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고교에서 모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극을 벌인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워드 카운티 검찰청의 세치 검사는 모두 34건의 1급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크루즈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의 변호인 측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사형 대신 종신형을 구형하기로 한다면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핑클스테인 변호사는 사전에 총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당국이 이를 간과한 점을 고려하면 크루즈에게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지난달 20일 오전 6시 47분경 한 주점 앞에서 한인 김필성 씨가 흑인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비디오에 따르면 흑인 남성 용의자 체사린 페레스가 김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김 씨의 얼굴을 2차례 가격했고 그 충격으로 김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인도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일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폭행으로 인해 김 씨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발작 증상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전에도 성추행과 성매매, 절도, 폭행 등 많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 브루클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4명의 주민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수요일 새벽 5시경 테드포드 애비뉴에 있는 리버테일 타워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서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성인 남성 3명과 1살짜리 여아를 발견했습니다. 27세 남성과 1살짜리 딸 등 2명의 시신은 한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16세의 희생자는 두 번째 침실에서, 57세의 희생자는 욕실에서 각각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 3명 중 2명은 결혼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무료 상담을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실시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뉴저지 한인회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주말을 맞아 17일과 18일 양일간 모든 열차와 버스에 음료와 주류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주류나 음료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뉴저지 트랜짓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압수 조치됩니다. 전 세계 음식을 한자리에서 맘껏 맛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 월드페어가 4월 28일에서 29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드페어에는 하이네켄과 블룸 맥주, 기네스 등 45개의 양주업체가 참여한 비어가든이 열리며 80개의 수제 맥주를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각국의 라이브 음악과 예술품 전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뉴저지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12일 주내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 등의 긴급 비상사태를 알릴 수 있는 패닉 알람과 적색 비상등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패닉 알람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안에서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총기 난사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 경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이문경 3.1운동 기념사업회 HQ 공동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단법인 3.1운동 기념사업회 공동회장 겸 해외협력 담당을 맡고 있는 이문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3.1운동 기념사업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가 그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싸웠는데 그 중에서도 외교로 싸운 이승만 대통령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의 독립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맨손으로 또 평화적으로 들고 일어난 그 3.1 정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잊지 말고 계속 기억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매년 3.1절 그리고 또 8.15 광복된 날 또 건국절을 맞아가지고 서울에서 또 LA에서 또 독일에서 일본에서
이제 많은 행사를 하고 이제 또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해 나가자는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또 진행하시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3.1절 날 그 남산이라든지 탑골공원 또 이제 LA 같은 경우도 그 한인 마을 쪽 그 안창호 선생님 있는 거리 또 독일에서도 그 파독광부들 이제 기념비적인 거리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식을 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그 3.1 이제 기미독립 선언문 요거를 다 낭독을 하고 또 이제 글짓기 대회를 해갖고 청소년들은 우리 지나간 역사를 모르니까 이제 3.1절에 대해서 이제 글짓기도 해가지고 이제 매년 수상도 좀 하고 또 훌륭하신 분들 저 초빙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뭐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행사를 또 이번에 기획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가 3.1운동이 벌써 99주년이 됐어요. 네. 내년이면은 2019년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99주년을 맞아서 그 동안 이제 이 사업을 한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 싶어서 요즘에 좀 그 남북 관계라든지 또 남한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념적인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3.1 정신이 핵심이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언론, 우리가 무기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언론 운동을 뭐 새로 전개하고 있는 자유일보, 그 최영재 대표라는 이제 40대 그 언론계 리더,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에서 갓 학위했다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이제 소장님 네.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미주 동포들하고도 같이 미래 100주년을 좀 새로운 100년, 3.1운동의 새로운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강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이문경 그러면 회장님께서 공동 회장님께서 이제 최영재 대표와 김정민 박사를 초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포커스인으로 또 이제 내일하고 또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씩 또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주로 이제 그분들께 어떤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우선 자유일보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조선일보부터 한겨레 신문까지 한국에도 기존의 언론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자유일보라는 이제 새로운 언론을 창간하게 된 이유 네, 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한 신문사가 아니라 네, 한국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좀 이끌어내자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일반 뭐 동아일보부터 이렇게 몸을 담고 있던 친구들이 좀 고민 끝에 모색해낸 거라서 직접 본인한테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지만 네, 이 부분이 잘 되면은 한국이 통일되는데 또 지금 전 세계가 좀 어떤 미디어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그 리버티 뉴스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초빙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민 박사는요? 김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에서 하겠다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뭐 카자흐스탄, 몽골 뭐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고 근데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이제 또 통일을 하고 북방으로 다시 진출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그쪽 세계에서 공부한 사람의 경험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쪽에서 볼 때는 좀 독특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또 초청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포커스인 또 다음 시간에 그분들 모시고 진행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뉴욕 한인 동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저희 3.1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LA 그 서부에는 지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에는 없었어요. 근데 뉴욕에 이제 뉴저지 또 워싱턴 이쪽에도 교포들이 꽤 이제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내년이 3.1절 이제 100주년이니까 내년에는 이 동부에서도 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겸사겸사 저희가 이제 LA 행사로 왔다가 여기까지 이제 기획을 잡은 건데 뭐 카네기홀에서 좀 100주년 기념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100년 전에 3.1운동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저는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제 북한 또 어떤 뭐 중공이라면 중공이고 그 동북아시아에서 그래도 공산주의를 걷어내고 자유민주주의 또 한미동맹 뭐 한미일 동맹 그런 가치를 좀 쭉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벨트로서의 새로운 3.1운동을 좀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또 일본에서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동북아시아 역사 교과서를 같이 써야 된다.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동부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 미국에서도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교포분들하고도 새로운 100주년 3.1운동은 좀 본격적으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문경 공동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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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